오늘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한국의 재벌 대기업 그다음에 정치경제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제 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시장 반응은 별로 안 좋네요. 네. 네. 사실 그 일본에서 아베가 그 세 가지 화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화살.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구조적인 개혁인데 그 구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개선해서 그 자본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사실 많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사내 이사들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됐어요. 평생 직장 개념이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승진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이사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이사들이 없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내 이사 말고 사회이사를 일정한 숫자 2명 이상을 하도록 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이제 집에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키도록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해서 기업들이 자기들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지배 구조 코드를 또 만들게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밸류업 같은 예. 그런 적극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정보들을 공개하고 배당률도 높이고 이런 식의 정책들을 했고요. 뭐 지금 일본 주가가 좋아진 게 꼭 그것만의 이유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엔화가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던 돈들이 일본으로 가서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하여튼 그 구조 개혁을 위한 세 번째 화살이라고 해서 거의 지금 15년 이상 진행된 그런 개혁들이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되니까 급하게 이제 모방을 해서 정부가 뚝딱뚝딱해서 이제 네.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라든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전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독특한 용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사실 저평가주들이 주가도 오를 수 있고요.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없어지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벌 대기업 대표적인 저평가 이유가 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 사익 편취죠. 사익 편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예. 그것도 세습을 위한 사익 편취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예. 이재용 부회장 그 일련의 사건들이라든지 우리 기업들 총수들 승계 과정에서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상식처럼 아는 그렇죠. 사익 편취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으면 사실상 뭐 공시만 하라라는 걸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실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주인 없는 기업은 없죠. 주인은 그냥, 있지 다. 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소유분산 기업들을 네. 그런 식으로 부르기로 하는데요. 소유분산 기업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공기업이 민영화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포스코 같이. 포스코, KT KT, 엔진. 그다음에 은행들. KTNG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KTNG, KT, 예. 네, 그다음에 은행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그렇죠. 여기는 그러면 왜 디스카운트가 생기느냐? 네. 뭐 이런 재벌 충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관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관치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정부를 그림자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벌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냐 책임을 직접적으로 질 일이 없어요. 정부는 주식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업은행이나 KTNG는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네. 것들은 일부 있죠. 네.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 하여튼 대부분 이제 상장이 돼 있거나 그렇죠. 또는 아예 주식이 없는 뭐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없죠. KT 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인사들을 거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3분의 2 특별거리 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장들이 회장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못 쫓아내면 온갖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쫓아내려고 하죠. 근데 포스코는 역대 정부 진짜 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 아. KT 뭐 항상 그렇게 예. 됐고요. 예. 항상 정권 잡은 쪽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안 쳤습니다. 근데 예. 그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임기 전에 보내고 싶은데 잘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동원을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 해임하려면은 특별 결의에서 주총에서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 모으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반 결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임명할 때 예. 일반 결의 2분의 1이죠. 네. 과반이 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다 안 칩니다. 그 뒤에서 그냥 메시지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뒤에서?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충실하게 이제 정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고 관치가 만연하다 보니까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엔 총수율과 사익 편취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 소유 분산 기업들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네. 정부가 사실상 그림자 주인 역할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 이게 두 가지를 해소해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둘 다 진짜 자본주의에 맞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놔두면 지금 꼴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냥 놔두면 놔두면 네. 된다는 그 자유방임적인 생각들을 우리 시장 경제 자본주의 선의들 하는데 그거는 사실 경공업 중심의 19세기까지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20세기 중화업공업 들어오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공황 이후에 뉴딜이 오면서 제도화된 자본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내두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기심을 발휘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도록 유인을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가령 행동주의 펀드나 뭐 이렇게 과거에 뭐 칼 아이칸도 막 공격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와가지고 펀드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냥 놔두면 한두 개 기업이 만약에 먹히면 아뜨거라 하면서 그 짓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국 소유 지배 구조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예도 우리 지금 쭉 보면 외국인 뭐 투기 세력이 와서 경영권을 위협하니 재벌들이 늘 이야기를 하는데 사례들이 있었던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경영권 위협을 했던 거 SK 소버린 사태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도 최태원 회장이 이겼어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부 지분율 같은 걸 활용해서 또 우호 세력들을 활용하고 자사주를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방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외국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행동주의 펀드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예 안 들어오죠.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라고 말을 하지만 벌초 자본처럼 들어와서 하는 뭐 사실은 그렇지. 그렇죠. 엘리엇 같은 경우도 행동주의 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삼성 승계 과정에서 다 이런 꼼수 쓸 거라는 걸 예상하고 들어와서 돈을 벌죠. 사실 엘리엇 다음에 외국의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면서 현대차라든지 아직까지 승계가 안 끝난데 비슷하게 한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들이 꽤 많아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소유구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 빤히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보이죠,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저는 뭐 거절했죠. 그때 뭐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저한테. 거절했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막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애드버키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셜 애드버키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못 한다고 했더니 네가 교수인데 무슨 네가 그 이해가 있다고 그러냐고. 엄청 뭐 화를 내더라고요. 전화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 한번 했더니 교수님 입장은 주주들도 소액 주주들도 살리고 거기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노동자들, 지역사회, 한국경제 그리고 그 기업 자체 삼성이나 현대나 LG 그 기업 자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번영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빤히 보이는데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거를 응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재벌적 이야기한 게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소유 지배 구조 같이 지금 같이 작은 자본으로 뭐 이렇게 계열사 지분들을 활용하거나 해서
아주 큰 기업 집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소유 지배 구조 하에서 이 구조 하에서 코퍼릿 가버넌스 행위적인 것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미국 같이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시장, 자본 시장에서 압력도 별로 안 통한다는 게 우리 결국은. 경험이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소유 지배 구조를 개혁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퍼릿 가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예. 그 총수 일가가 돈을 벌려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으면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버는 거 외에 사익 편취 통해서 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되는 방식이 예. 국가 전체 발전과 같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죠. 유인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가는 사실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근본적이고 어렵고 특히 이제 기득권, 강력한 기득권인 우리 재벌들 그리고 고위 전관들 이런 사람들 기득권에 합당하지 않은 그걸 건드리는 재벌 기업이라든지 그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막는 그런 것들을 하자.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것들 다 묻어두고 예. 그냥 일본에서 했던 거 비상적인 거 가지고 와서 예. 뭐 그것도 공시도 일본은 굉장히 자발적 공시하라 그러지만 공시 횟수를 여러 번 하게 한다든지 압박을 합니다. 근데 별로 그런 거 없이 자발적으로 하고 잘하면 세금 깎아준다. 또 세금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아니 뭐 그 세금 몇 분 깎으려고 재벌 총수들이나 우리 금융권이 그런 일 할 요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반응해서 어제 오늘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